오늘 장일간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12월 19일,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이제 한 주 마감을 슬슬 해야 될 텐데요. 자, 여러분께서 한 주를 마감하는데 필요한 전략들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다면 저희 멘토분들께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나오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은 저희 최고의 멘토분들이 그에 대한 답변을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상담 최대한 빨리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 흐름 어떠했는지 시황센터를 통해서 들어보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목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코스피지수 전거래일보다 1.12% 오른 1996.79포인트로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개시에 우리 코스피지수가 급등 출발했지만 장중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테이퍼링 개시의 엔저가 가속화될 우려에 코스피가 상승폭을 반납하며 보합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인 하루였습니다. 금융주의 선전과 자동차 관련주의 급락이 특징적인 하루였죠.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코스피지수 전거래일보다 0.91포인트 하락, 상승한 1975.5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죠. 각각 760억 원, 1134억 원가량 매수했고요. 개인만 1700억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6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5거래일 만에 반등한 코스닥 지수는 역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48포인트 하락한 484.1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날 역여환율 상승을 반영해 전거래일 대비 3원 70전 오른 1,055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결정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우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8원 80전 상승한 1,060원 1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벤트에 따른 달러 강세가 나타나긴 하겠지만 서울 외환시장 내 공급 물량이 많고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서 원화 강세 인식이 퍼져 있다며 신흥국과 비교해 원화는 비교적 탄탄하게 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는데요.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달킴의 수익의 재구성을 이어가겠습니다. 김선희 멘토의 목표 달성 현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워낙 많이 보셔가지고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또, 오늘 생소하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15%, 10% 이상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아주 손쉽게 내는 우리 김선희 멘토입니다. 8.4%, 7.48% 등등 10%에 육박하는 종목들도 많고요. 네, 거기다 할인은 한 20.8%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죠. 네, 최근 들어서도 어려운 장임에도 6%를 넘나드는 한세실업 등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들이 널려 있습니다. 네, 김선희 멘토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익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자, 방금 한세실업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한세실업 종가 2만원 마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목표가 달성했는데요. 이 시간 말씀드릴 때 좀 빠지긴 했는데 다시 갈 거다 말씀드렸었죠. 정리 잘 하셨나요? 모르겠습니다. 잘 들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시면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전략일 것 같네요. 자, 시장 굉장히 좀 많이 힘듭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오늘은요, 제가 조금 상담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좀 도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문자 주십시오. 013-3366-0110번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도움 드리고요. 미처 상담해드리지 못한 분들 제가 방송 끝나고 난 저녁에 받아보셨죠? 도움 받아보셨죠? 네, 도움 다 드릴 겁니다.
걱정 마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문자 받고 있고요. 자, 대신에 한 30분 정도까지만, 제가 딱 30분까지만 문자 받은 거에 한해서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온 문자에 대해서는요, 우리 이상로 멘토님께서 도움을 주실 겁니다. 문자는 계속해서 주셔도 돼요. 30분 넘어도 주셔도 되니까 그게 상관은 없는데, 저한테 도움 받으실 분들은 30분까지만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종목 얘기하기 전에요. 지금 오늘 시장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제가 코멘트를 좀 이렇게 했어요. 주식 트라우마. 저도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오죽하시겠습니까? 추천하는 종목, 진짜 최근 들어서는요, 절반이나 손절입니다.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전문가 다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수익이 지금 안 나는 시장이에요. 나면 정말 귀신이죠. 오늘 시장 정말, 조금 이런 표현 쓰잖아요. 멘붕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러죠? 자, 시장이 오늘 오전장에 어제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1.8% 급등을 합니다. 나스닥 1.1% 급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오전장에 좀 가는 듯 싶은데 갑자기 환율 문제가 터지죠. N저 현상. 104인대까지 치고 올라가니까 국내 관련주 영향, 또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린 게 통상 임금으로 인해서 오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조금 장기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리스크는 좀 작용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우려감이 또 엔저가 더 크게 작용해주면서 주가에 발목을 잡죠.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현대모비스가 아주 관련주들이 전부 다 오늘 된소리를 맞아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힘든 이런 상황을 얘기 드렸는데, 그래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자, 오늘 코스피가 2000을 터치하려다가 빠지긴 했어요. 그래도 다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초였나요?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수 이용하실 분들 그런 포인트 눈에 들어옵니다. 아셨죠? 코덱스 레버리지 사신 분들은 수익 중이실 거예요. 제가 추천드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라고 사인 드렸는데요. 잘 대응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제가 열심히 적어주고 계신데요. 지금 오기 전에 오늘 수급 100점주 잠깐 살펴볼게요. 자, 오늘장 100점주입니다. LG플러스, BS금융지주, 테라세미콘, 원익, IPS, 그리고 GD 이렇게 좀 5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짧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이제 가지고 나온 이 종목들 조금 많이 좀 살아나고 있는 종목인데, 특히나 LG유플러스도 문자가 좀 왔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자, 상담이 왔던 종목인데, LG유플러스 보겠습니다. 오늘 1.91% 상승을 주면서 확실하게 바닥치면서 올라갑니다. 조금 약간 위험했던 구간, 심리적인 심리선 구간 자체 깨자마자 바로 다시 만원대 위로 올려놓아서 다행이다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수급 보면요. 확실하게 바닥 라인이라는 인식인가요? 외인들이 이틀 동안 강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기관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언제부터? 12월, 한 10일부터 해서 매수가 다시 강하게 잡히고 있는 흐름이 좋습니다. 차트상의 모양도 보자면요. 꾸준하게 상승을 가져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맞아 떨어진다면은 단기적으로는 11,100원대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이 포인트 보시면 되겠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자, BS금융입니다. BS금융인데요. 오늘 1.9% 역시나 상승을 줍니다. 한번 가지고 나왔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강하게 골드크로스 모양새를 좀 그려주네요. 수급 볼게요. 자, 오늘 외인들이요. 강하게 들어옵니다. 자, 오늘 외인들이요. 11만원 점에서 들어왔어요. 정말 많은 물량. 기간들은 며칠째죠? 12월 4일부터 단 하나도 쉬지 않고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기간들의 매수가 강했잖아요. 그런데 주가 흐름이 쭉 밀리다가 반등을 줍니다.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종목들 잘 보셔야 된다. 그런 종목들을 제가 요즘에 최근에 계속 추천드리고, 밀렸지만서도 제가 손실 빠르게 마이너스 5% 내외로 쳐버리고, 그렇지 않고선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역시나 그런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잘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좋은 종목들은요, 어찌됐든 간에 장이 살아나면은 갈 수밖에 없어요. 수급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실적이니까. 그래서 요 점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문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문자 많이 들어왔는데요. 상담해드릴게요. 바로바로. 자, 보겠습니다. 현대상사 왔어요. 현대상사 3913님. 3913님께서 36,000원에 30% 매수하셨습니다. 현대상사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 흐름 정말 무섭게
8월부터 해서 급등을 한 종목 현대상사.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결론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유는 뭘까요? 자, 먼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급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오늘 뭐 보합권이긴 했지만서도요, 최근에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보니까 현대상사의 그 주가 흐름을 끌어올린 주체를 이 종목 잠깐만요. 차트를 볼게요. 한 달부터 이때 한 달이고요. 좀 제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라인인데 8월 달부터 8월 거의 말부터 수급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8월 말부터 볼게요. 8월 달부터 주가가 상승을 했으니까요. 네, 8월 19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8월 19일부터 매수세를 보자면요. 위에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자, 외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입니다. 30만 주, 기관들, 네, 77만 주 들고 있고요. 금융투자 쪽 14만 주 들고 있고요. 보험 22만 주. 자, 기관들이 전부 다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투신권이 최근 들어서 파랗게 많은 물량을 뱉어냈어요. 그쵸? 다 파란색이에요. 투신권이 다 팔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투신 물량이 좀 남아있는데 이거를 누가 받아주냐면요. 최근에 금융투자 쪽과 기타 금융 쪽, 보험, 은행 쪽에서 물량을 좀 받아주면서 투신권에 조금 그 매도세를 상승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역시나 주가 흐름 자체도 잘 버텨주고 있고, 지수 대비해서 36,000원이란 라인, 조금 고점 라인이시긴 해요. 포인트를 보자면요. 그래도 수급이 지금 이렇게 약간 꼬이는 거는요,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정리가 좀 들어가는 모양새예요. 자, 실적도 같이 살짝 볼까요? 자, 실적 볼게요. 실적 보자면요, 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당기순이익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라인에서 선 긋습니다. 작년 516억인데 3분기까지 859억. 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죠? 영업이익 볼게요. 작년 288억인데 연결 기준으로 해서 323억도 많이 늘어났네요. 매출 부분이 지금 작년치를 회복하려면은 좀 더 많이 늘어나야 되겠지만서도 그래도 매출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 작년이랑 영업이익과 순이익 부분은 크게 증가하는 흐름 자체. 뭔가 지금 뭘 하긴 했는데 확인은 안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이네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 그러면 충분하게 이 종목 다시 상승 쪽의 추세를 21선으로 해서 다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장 가는 듯 했는데 빠졌어요. 장이 안 좋았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걱정 마시고서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종목은 잘 사신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 문자 주셨고요. 9937님 문자 감사드립니다. 자, 55,500원에 20%입니다. 55,500원 잡고 가겠습니다. 자, 이 차트의 이 라인이에요. 볼까요? 네, 매수를 아마 이때쯤 하신 것 같아요. 요때나, 네, 요런 포인트. 아마 이때, 11월 이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상승을 조금 해야 되는데, 주가 흐름 자체가 지금 얼마나 빠져있죠? 지금 이 가격대 자체가, 보시면 요 라인이잖아요. 얼마입니까? 5월달부터 6월, 7월, 8월달 머물렀던 저점 가격대 구간으로 바닥 라인이 좀 확인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가 바닥 라인이죠? 그렇죠? 바닥 라인으로 확 체크가 되고 있어요. 6월달, 언제? 8월, 9월,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은 조금 상승적으로 좀 가야 되는데, 너 왜 이렇게 안 가니? 오늘 왜 갑자기 또 빠지는 거야? 어제 가다가 아주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살펴볼게요. 자, 수급 보니까요. 오늘 기관들이 좀 물량이 나왔어요. 근데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큰 걱정할 수준은 아니고요. 8,900주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근데 외인들이 좀 계속 팔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 주면서 그 영향에 따라서 조금 주가가 흔들렸던 거.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외인 물량이 분명히 줄어들면서 다시 상승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기관들 이렇게 많이 물려 있다고요. 기관들. 이게 지금 제가 8월 19일 한 달 볼까요? 12월부터 살펴보자면요. 기관들이 물량을 거의 다 받아줬어요. 외인이 45만 주 매도, 기관이 45만 주 매수, 개인은 들러리. 그쵸? 자, 그럼 기관들 한 달 동안 보세요. 한 달 차트 어디죠? 여기서부터 여기잖아요. 지금 기관들은요. 지금 계속 물려 있는 거예요. 고점 여기고요. 저점 여기입니다. 평균 단가 어딘가요? 한 49,000원 라인이잖아요. 기관들 그냥 계속 물려 있는 거예요. 손해 보려고 할까요? 아니죠. 다시 올라갑니다. 기관들 안 팔 거고요. 더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인들의 매도세가 조만간 멈추게 되면은 강하게 반등을 다시 주면서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 것 같아요. 5만원 정도까지는. 역시나 이 종목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더 밀리게 된다면 위험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그래도 많이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버티시라고 제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테라세미콘이에요. 자, 오늘 테라세미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상한가 들어간 이유가 네,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올라갔는데요. 자, 오늘 수급입니다. 거래량 80만 주로 터져버렸고요. 외인 오늘 13,000주 기간이 26,000주. 오랜만에 많은 물량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금융투자보험권 많은 물량 역시나 들어와줬는데 이 흐름상으로 볼 때 조금 기관들의 매수가 다시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판단해야 돼요. 근데 너무 기관들의 매수 양보다 급등한 경향이 있어요. 조금 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의 매수보다는 약간 쉬어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쉬어갈 때 기관들의 매수가 또 들어온다. 그때 매수 포인트로 판단하시길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원익 IPS 이슈가 있어요. 오늘 급락했었죠.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저점 바닥이 11%까지 밀렸다가 다시 종가는 마이너스 1%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삼성 쪽에서의 문제요.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이게 이제 지분 구조 완료가 되면요. 삼성이 원익 IPS 지분을 9.9% 정도까지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기억하세요. 삼성 SDI가 왜 테슬라에 납품을 못합니까? 파나소닉이 지분을 1% 갖고 있으니까. 원익 IPS 삼성전자 지분, 삼성전자 원익 IPS 지분을 많이 들고 있어요. 당연히 원익 IPS가 납품을 할 거예요. 삼성전자 쪽으로. 네, 전략적인 투자죠. 굉장히 많은 물량 들어갈 거고요. 원익 IPS는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잘 보셔야 되고요. 조금 관심 있게 보실 분들 보시고 오늘 좀 수급 상황 보자면요. 기관들이 그렇게 빠지면서 다 끌어올려줬어요. 기관들이요. 밑에서 다 받았어요. 오늘 기관들 47만 주에서 들어옵니다. 외인들 10만 주. 아셨죠? 이 포인트예요. 기관들 요거 놓치지 않겠다. 따져보니까 좋구나, 아싸, 사자, 요겁니다. 아셨죠? 잘 관심있게 넣어두세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GD입니다, GD. 오늘 2.6% 올라갑니다. 태블릿 PC 시장의 수혜주인데요. 3분기는 사실 조금 약간 어두웠던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11월부터 좀 12월 중반까지 밀렸는데, 지금 다시 반등을 주는 이유가요. 4분기 실적이 조금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라고 해요. 네, 그 포인트가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수급이 바뀌고 있냐면, 오늘 기관이 좀 파는데,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좀 기관이 팝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지금 보니까요, 2시 반 정도까지는 틀리니까요. 자, 볼게요. 기관들이 지금 5일째 들어오다가 오늘 매도세가 좀 나갔어요.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고, 투신권 매도가 조금 나갔네요. 이 종목은요, 이렇게 대응해야 돼요. 내일 기간의 매도가 나오게 되면요, 그때는 따라가시면 안 되는데, 내일 기간의 매수세가 조금 잡히는 흐름이 한 12시 기점을 판단했을 때 들어왔다. 그때는 매수가 가능한 종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 보기에는 약간 조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실적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아마 많은 물량의 기간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요거 한 종목만 보겠습니다. 삼성물산만 볼게요. 삼성물산. 지금 문자가 되게 많은데요. 삼성물산만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3732님, 삼성물산 매수가가, 네, 아이고, 왜 이러죠? 삼성물산 매수가가요, 68,000원이세요. 지금 58,000원인데요. 매수를 언제 하셨는지 좀 보자면요. 68,000원 라인이면은 요 포인트인데, 매수하신 지가 꽤 되셨네요. 정말 오래되셨어요. 자, 파실 기회가 사실 없으셨죠. 10월 달에 올랐지만서도 조금 올라갈 것 같은데, 또, 더 가겠지 하다가 또 이제 마이너스 조금 난 구간이니까 정리가 사실 못하는 게 사실이고요. 자, 지금 오늘 조금 빠지긴 했지만 저도 최근에 추세 흐름 보자면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상승 쪽으로 좀 전환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수가 조금 도움을 안 주네요. 자, 삼성물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당장으로 봤을 때 수급적인 부분만 제가 판단을 해드리자면은 긍정적인 수급이 다시 쌓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기관들이 좀 3일째 매수가 들어와주고 외인들도 조금 서서히 매수세가 강하게 잡히는 모습. 중간중간에 매수세 자체가 있긴 한데 많은 물량이 아니에요. 그쵸? 오히려 많은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해서 외인들이 최근 들어서 66만 주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들이 150만 주 매도인데 그 흐름이 조금 바뀌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강한 포인트로서 외인들은 지금 매수한 구간 자체에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 외국인들이 끌어올릴 수 있는 가격대 자체가 한 62,000원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야지 손해를 안 보는 구간이고, 기관들은요, 지금부터 좀 사줘야 되는데, 약간 조금 이 건설주 전반에 걸쳐서 실적 부분이 약간 어두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요. 이 지분구조, 삼성의 지분구조가 완료가 이제 끝났는데 그 영향은 아직까지 좀 크게 미치고 있지는 않은 모양새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까지 조금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상승 쪽으로의 가닥을 잡으면서 주가가 서서히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요, 일봉으로 볼 필요는 아닌 것 같고요. 주봉으로 볼 때 다시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 살펴본다면, 주봉 고점 라인을 이어본다면요, 포인트가 잡히실지 모르겠는데요. 충분하게 이 라인 자체, 한 65,000원 정도 라인은 한 번 더 상승 쪽으로의 전환 추세 보여줄 수 있듯이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조금 라인상의 문제를 잡자면 조금 더 빠졌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금은 주의는 필요하지만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고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이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추천주 볼게요. 오늘 제가 ED를 갖고 나왔어요. ED를 갖고 나왔는데, 아까 좀 살펴보니까요, 갑자기 좀 오늘 수급 자체 기관들의 매도세가 조금 잡혀서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 GD인데요, GD. GD를 갖고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포인트로 잡은 건 바로 실적이에요. 4분기 실적. 이게 너무나 좋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보시고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이 종목이 내일 상승을 준다면 기관 매수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태블릿 PC 산업 확대수에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매출이 전분기 대비 55%에서 성장합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는요, 바로 말씀드립니다. 19,000원에서 19,500원으로 제가 약간 아래 잡았어요. 19,000에서 19,500원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짧게 갑니다. 25,000원 라인으로 20일선 뚫고 올라가고 크게 성장하는 라인이고요. 손절가는 역시나 조금 아래 잡습니다. 18,000원 라인은 깨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000원 딱 보고서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제가 GD 말씀을 드려봤고요. 내일 기간 수급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잘 매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률 드림팀 시즌 1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은 문자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또 뒤에 이상노 멘토께서 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월 2주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013-3366-0110으로 주시면 되고요. 12월 2주차의 수익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6%로 오늘 장팀은 수익, 내일 장팀은 마이너스 12.3%로 팀 전체가 손실을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동훈 전문가만이 그래도 빛을 좀 발했군요. 네, 12월 3주차를 보겠습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요.
마이너스 6.7%로 오늘장팀 조금 부진합니다. 반대의 국면이군요. 내일장팀이 또 신기일전 했는지 1.5% 수익으로 어려운 장에서도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오늘장팀에서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 내일장팀의 JB스탁 이현진 전문가 두 분이 또 대결을 벌이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자, 두 분께서 오늘 갖고 오신 종목은 어디인지, 어떤 종목인지 한번 종목을 보겠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께서는 OCI를 준비하셨고요. 이현진 전문가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준비하셨습니다. 네, 태양광대 건설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정태은 팀장께서는 OCI를 준비를 하셨는데, 자, OCI 과연 어떤 점이 좋은 것인지 기업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죠. 네, 최근에 OCI 같은 경우에는 국내 쪽보다는 그 해외 쪽에 좀 모멘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그 태양에너지 산업연합회에서 발표한 2013년도 태양광 시장 인사이트 보고서를 좀 참고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이 보고서를 보면은 그 3분기 중에 미국발 그 태양광 사업자들이 총 930메가와트 정도의 발전 용량을 좀 설치를 했는데, 이 수치가 이 분기 대비해서는 20%,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5% 정도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3분기 설치 실적 같은 경우는 미국 역사상 분기 기준으로 두 번째로 큰 수치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중국 쪽 그 최근에는 일본 쪽이라든지 유럽 쪽에 태양광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미국 쪽에도 상당히 모멘텀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조금 그 사막이라든지 건조기후가 많은 캘리포니아라든지 그 애리조나 등에서 현재 태양광 패널 가격 하락을 이용해서 지금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OCI 그 자회사인 OCI 솔라 파워 같은 경우에도 오늘 뉴스를 한번 참고를 해보면은 그 샌안토니오 지역에 지금 태양광 발전소를 착공을 하고 이제 그 상업 생산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향후에 이로 인했던 로얄티 수입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은 희망이 앞으로는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4년도 1분기 폴리시콘 가격이 한 킬로당 $20를 상회할 것이라는 신한 금융투자의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 보고서 같은 경우 저는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폴리시콘 가격이 지금 4분기 평균 $18 현재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라면은 충분히 $20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올해 OCI가 좀 반등을 주고 있는 이유가 폴리시콘 가격이 $15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조금씩 꾸준히 올라와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주가의 하방향성을 작용한 요인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좀 긍정적인 부분은 2012년 2분기 이후에 처음으로 OCI의 군산 공장이 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 얘기로는 일단 공급 과잉이 어느 정도 좀 호전이 된 것이 아닌가 이제 판단이 되면서 최근에 폴리시콘의 어떤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그 무분별한 어떤 증설만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수요적인 측면도 향후에 좀 긍정적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태양광 같은 경우에 태양광이든 화력 연료 등 간에 중요한 것은 어쨌든 경기 회복이 그만큼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 모멘텀을 보게 된다면 전날 밤 그 테이퍼링 축소를 보듯이 경기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는 차트적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보셔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 초록색 이 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241선인데, 이 241선이 2011년도 8월달에 이탈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회복하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23개월 만에 이 장기 이평선을 올라탔습니다. 근데 이건 이 장기 이평선을 올라탔다는 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 추세가 이제는 적어도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렇다면 이 부분만 버텨주면 됩니다. 네. 야, 시간이 딱 됐기 때문에 기업 설명 여기까지 들으면서 또 가격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죠. 네, 아까 30초에 끊을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 예. 어쨌든 다시 한번 최근에 장기 평선을 좀 시켜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런 흐름만 좀 지속이 된다면 적어도 NC소프트와 같이 향후에 어떤 기회는 충분히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다음 주보다는 또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를 했는데,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241선 부근에 있는 16만 5천원에서 17만 5천원 정도 가격을 설정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한 이틀 정도 좀 딜레이 시키면서 매수를 좀 유발을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올 때까지 조금 기다린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조금 높긴 하지만 중기적인 흐름을 본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23만 5천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 15만 원을 보시면서 한번 다음 주 그리고 향후의 움직임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CI에 대한 설명 들었고요. 자, 다음은 실적 쇼크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한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도 갖고 오셨네요. 예,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누적 적자가 지금 1조 원을 이제 돌파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3분기 원가 조정으로 이제 적자를 털어내고 있다. 요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2,200억 정도, 2분기는 880억, 그리고 3분기 한 7,500억. 여기서 이제 완전 이제 쇼크가 나왔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계속 적자를 3분기 내내 이렇게 나오게 하면서, 이제 원가 조정을 하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보시면 이제 어떤 형태로 움직이냐면은, 이 건설 업체가 이제 그동안 이제 따온 그런 수주들이 있는데, 그런 수주들에서 나오는 어떤 공기 연장으로 인한 그런 손실액들이 있는데, 그런 손실액들을 이제 그 수주가 끝난 다음에 보통 이제 반영하게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수주에서 생기는 모든 그 손실액들을 계속 3분기 내내 지금 반영해가지고, 지금 1조 총 한 1조 3,600억 정도의 손실을 지금 반영을 하는 그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방금 전에 있는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삼성의 이제 어떤 지분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조금 주가를 억지로 좀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올 정도로 일단은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삼성물산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의 지분을 이제 7.8% 정도 이제 가져가게 되면서 이런 그 지분 구조를 이제 가져가는 형태는 이제 끝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안 좋은 실적들을 다 꺼집어내면서 이제 주가를 떨어뜨렸던 그런 흐름들을 이제는 조금 끝내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삼성물산이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의 이제 제일 모직 다음으로 최대 2대 주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이렇게 저점을 찍어내고 이제 좀 장기적으로 좀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어느 정도의 바닥 다지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네, 삼성 엔지니어링 아무리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금 정도 가격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이 꽤나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투자자분들께 자, 가격을 어느 정도로 접근할까요? 이제 가격을 하려고 이제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이제 급격하게 좀 터진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12월 13일 날 이제 거래량이 크게 터졌는데 요 부분 근처, 그러니까 요 부분에 12월 16일 날 나왔던 이제 저점 54,200원이 사실 이게 최저점이 되기에는 조금 좀 부족한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매수가는 요걸 좀 이탈하는 형태까지 해서 이제 53,500원부터 54,500원까지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6만원대까지 일단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조금 짧게는 일단 봤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5만원대까지만 이렇게 설정해 놓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이제 또 공격을 한번 해봐야죠. 말씀하신 김에 OCI에 대한 질문을 해주십시오. 예, OCI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충분히 이제 그런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은 이제 OCI가 인천에 있는데 인천에 지방세를 좀 안 내고 있어가지고 한 1,600억 정도 지금 안 내고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OCI 같은 경우에 한 해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012년, 2011년 같은 경우에 한 1,000억대 정도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지방세를 한 해 다 이제 몰아서 내는 경우에는 이제 흑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때문에 적자로 돌변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세금이 좀 문제가 조금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네. 세금, 그러니까 인천 지방세 1,000억 안 낸 거 세금 당연히 내야죠. 국민이고 하면 대한민국 세금 내는 게 맞는데 참 기업들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세금 낼 건 내고 요갈 건 해야 되는데 자, 지방세 문제가 돌출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회사 변호인은 아니니까 그 부분 잘못된 점 인정할게요. 근데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세금이 판관비죠. 그죠? 예. 그러면은 잘 보세요. 그 판관비가 매출에서 감액이 됩니까? 영업이익에서 감액이 돼요? 매출에서 감액이 되죠. 예. 그러면 영업이익하고 상관없겠죠. 근데 이제 영업이익을 줄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럴 수 있는데, 매출이 맞아요. 그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판관비가 영업이익에서 제해지는 게 아니고 매출에서 제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 또 분할 납부가 되거든요. 일시 납부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분할로 납부가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뭐 지방세에 대해서는 뭐 별로 염려 안 해도 된다. 그런 또 의견을 주셨고요. 자, 질문 이어가 보시죠.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GS건설하고 삼성엔지니어링이 계속 부실해야 될까요? 부실 수술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지금 계속 털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뭐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게 좋겠죠. 그죠?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향후에 삼성 엔지니어링을 지금부터 접근을 하게 된다면 낙폭 가대가 될지 아니면 이제 뭐 회사 어떤 펀더멘트에 돌아서질지 그 부분은 좀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향후에 삼성 엔지니어링 클라이언트 봐야 되잖아요. 예. 향후에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실적인 부분을 어떻게 또 긍정적으로 보세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삼성전자에서 그러니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에서 지금 혁신팀이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지금 10여 명 정도 넘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물산에서 넘어온 게 아니고 삼성전자에서 지금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삼성물산 쪽으로 어떻게 보면 건설 쪽을 넘길 수도 있지 않나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 플랜트 쪽으로 완전히 좀 빠져나가면서 조금 새로운 건설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악재를 억지로 좀 털어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요것만 반영이 돼도 이제 반등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OCI와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OCI야 워낙 태양광 업종에서의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물론 실적 쇼크를 줬습니다만 3분기까지 웬만한 실적을 다 털고 가자라는 그런 전략적인 계산이 반영된 탓에 큰 그 실적 쇼크를 줬던 것을 감안을 하면요. 자, 여러분께서 좀 어느 정도 그런 점을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삼성그룹의 전체적인 이제 지배구조 변화가 예상되니만큼, 새로운 좀 그림의 한 축 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점수를 줘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현진 전문가 그리고 정태인 팀장 두 분께서 아주 그냥 대표적인 그런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 OCI 두 종목으로 대결을 벌여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를 하지 해서는 안 되겠구나. 확실하지 않고 기대감이라든지 우려감에 대한 투자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었고요. 오늘은 제가 장중 무료 방송을 통해서 서울경제TV에 계신 회원분들과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기법 강의도 좀 했었고, 그리고 제가 오늘 마감지수 자체를 1970포인트 자체를 지지받고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하락하는 국면으로 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장은 아니나 다를까 크게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수 자체는 197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불안해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저는
단연컨대 내일은 좀 더 큰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수상으로는 지금 걱정할 필요 없으시고 지금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종목군 지금까지의 영광을 누렸던 주인공들이 아니라 지금 소외되어 있던 종목군 그리고 내수 관련으로 보시는 게 정답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낙폭과도 좋고요. 자, 그럼 어떤 종목군 오늘 크게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지 몇 개지 후보군들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세미콘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하단에서 상한가가 일어나는 종목군. 이런 종목군 생각보다 잡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상당히 힘들고, 이렇게 상한가를 갔는데, 좋은 모습이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빠진 종목 위주로 한번 같이 볼게요. 네페스가 오늘 하한가 갔습니다. 네페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이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가 많이 들어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하한가를 갔던 이유가 바로 4분기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 10월달, 11월달에는 4분기에 대해 턴어라운드가 전망이 됩니다. 라는 뉴스로 우리를 현혹시키더니 또다시 한 번 더 4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이라는 뉴스를 내보내면서 이렇게 하한가까지 밀어내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한가라든지 아니면 크게 추세가 하락하는 종목군에 대해서 겁없이 달려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런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 자체를 잡으시려면 차트적인 움직임 뿐만이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정보도 어느 정도 조금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바닥에 한 번만에 바닥을 잡기보다는요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서 단가를 좀 더 관리하시는 게 수익률 차원에서 좀 더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어갈 때 단기적인 트레이딩 영역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오르면 잠기고 내려가면 일단 손절하고 나오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목표가를 확실하게 딱 정해 놓으시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 투매가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예상해서 그려본다면요. 일단 1차적인 투매가 한번 나왔고 2차적인 투매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급반등이 사실상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 더 숨고르기 상태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군은 좀 더 관찰을 하시면서 다음번에 공략을 하시는 방법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네페스 같은 경우 차트 점수로 30점 드리겠고 가치 점수 형편없습니다. 2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2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볼게요. 만도가 8.4%가 빠졌습니다. 만도 같이 볼게요. 10만원이 넘는 종목군들을 이렇게 8.4%씩 빠뜨리는 게 바로 지금 시장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적인 타이밍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자동차 부품주 오늘 환율에 대한 부담감에 의해서 약세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테이퍼링 효과라고 우리가 연장선상에서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103엔을 또다시 돌파하면서 104엔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당연히 경쟁업체였던 자동차 부품업체들 또는 완성차 업체들은 힘들 수밖에 없고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자동차는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다른 차트, 다른 업종에 있는 다른 업황의 종목군들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비는 피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끝나게 이렇게 크게 낙폭을 보였다고 해서 절대로 급하게 달려들어서는 안 되는 종목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차트 점수 50점, 그리고 가치 점수 50점, 업황 테마 점수 2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황이 상당히 안 좋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은데요. 또 이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어떤 종목들 한번 볼까요? 일단은 LG 패션도 한번 같이 볼게요. LG 패션도 최근 들어서 이슈가 많이 됐던 종목군인데 오늘 2%가 빠졌죠. 그래서 한 번쯤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패딩 바람을 타고 상승 기류로 어느 정도 올라섰습니다. 주가 자체도 상당히 크게 올라서는 모습이었고 하지만 지금 조정 국면이 보이는데 생각보다 깊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단의 거래량도 오늘 크게 나온다는 점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보시면
차트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하단에 25,750원 저점으로 해서 1차적인 어느 정도 파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2차적인 각이 다시 꺾이는 모습이었고, 또 3차 때는 이런 식으로 각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 LG패션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 각 자체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앞서 있던 이 물량 자체를 지금 흡수하는 과정이라고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업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4분기에 어느 정도 실적이 어느 정도 크게 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조금 불러일으키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LG 트윈스가 일찍 떨어지면서 유광점퍼가 생각보다는 또 덜 팔렸다는 거죠. 그런 게 조금 아쉽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LG패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래도 긍정적으로 간다고 보고, 차트 점수는 60점, 가치 점수 50점, 업황 테마 점수 추워질수록 패딩은 많이 팔립니다. 80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무림페이퍼라는 종목 오늘 크게 올랐는데 무림페이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는 7%대 올랐는데 박스권을 돌파하는 차트죠. 거기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실적이라는 부분을 첫 번째 이유로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신임으로 대표이사분이 들어오셨는데, 선임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지에 대한 부분이 전환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거죠. 무림기업이 페이퍼로 상당히 유명한 회사죠. 거기에 대해서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에도 실적적인 분위기가 받쳐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소외됐던 종목군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받는 구간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군들은 생각보다 크게 오를 때가 많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본다면,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있던 이 3,500원짜리까지 1차적인 목표가가 잡혀질 수가 있겠고요. 이 부근에 대해서 저항 구간을 받고 난 다음에 하단에 우리가 눌림 매수 타이밍으로 한번 들어가셔도 좀 좋은 종목군이 아닌가. 그래서 무조건 상승한다 보겠습니다. 지금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에 차트 점수는 무려 90점 드리겠고, 가치 점수 60점, 업황 테마 점수 소외됐던 종목입니다. 3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한 개 받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테린 포장 종목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자, 종목 상담에 대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자막이 나갈 겁니다. 자막 나가나요? 지금 자막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시간 나는 대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부분 AS를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은 저와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보자고요. 지금 자막 나가고 있죠.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종목에 대한 부분 궁금한 점은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혼자 힘들어 하시는 모습은 보기 싫습니다. 저랑 그 고민 제가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린 포장 같은 경우에 이 종목군은 제가 화요일날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2,060원에 공략을 한번 해봤었고, 단기 트레이딩으로 우리는 이익 실현을 좀 하고 나왔던 종목이지만, 이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보시면 전에 이 자리에 샀다면요, 시청자분이 2,300원대에 지금 사신 거죠. 하단을 보지만 저랑 똑같은 하단이 아니고 다른 하단을 보셨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이 2,300원짜리는 상단 밴드거든요. 그래서 저의 기법이 삼로 기법에 비춰봤을 때 현재 이 2,300원짜리는 다시 한번 올라오기는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더라도 우리가 이익 실현을 하고 나가야 되는 자리지 보유를 할 수는 없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종목군 지금 여기가 바닥이라고 보고, 만약에 다시 한번 더 이 가격대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조절하셔서 지금은 상단의 중간밴드 역할을 하고 있는 2,180원에서 2,150원의 전량 정리를 하시고 나오시는 방법이 가장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격주 한번 같이 볼게요. 저는 이 종목군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동양철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키보드가 잘 안 되네요. 예. 오늘 1260원으로 마감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 차트 한번 같이 볼까요? 차트 한번 보시면 꾸준히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빨강색보다는 파란색이 훨씬 많죠. 그만큼 매도 세력에 대한 우세가 너무나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고, 하지만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과연 떨어지기만 할까? 저는 기술적 반등 이제는 나올 때 됐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이제 저는 너무나 이 종목에 대해서 양봉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
최근에 낙폭 과대였고, 그리고 남북 경업에 대한 관련 기업들이 크게 주가가 빠졌다는 거죠. 바로 장성택의 죽음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지만 북한에 대한 체계 자체가 잡혀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이런 남북한 경업 관련주도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조정이 보이고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생각을 했고요. 장기적인 흐름, 그래서 추세가 무조건 오른다 이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단기적인 대응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차트 점수 60점, 그리고 가치 점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2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20점 정도 드릴 수 있겠고요. 대신 업황 테마 점수가 낮고 업황 점수가 낮고 거기에 지금은 가치가 상당히 낮은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을 조금 조절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10에서 15% 정도의 비중으로 단기적인 정예군단이 한 번쯤 들어가서 이익을 내고 나온다는 그런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요, 1250원에서 1255원 사이를 우리가 매수가로 좀 잡겠고요. 그래서 오늘 자리가 되겠죠. 바닥권이.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1300원까지는 홀딩 하시되 1차적인 목표가에서는 우리가 전량 이익 실현하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1230원으로 타이트하게 제가 좀 잡아 드리겠습니다. 추세 이탈이 나올 수도 있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낙폭 과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접근해 본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도 오늘도 마음껏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항상 아쉬움이 남는 시간이지만 시청자분들의 어느 정도 걱정거리가 한결 수월해진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도전 모습을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내일은 코스피, 코스닥이 활짝 웃고 시청자분들도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을 내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양철관 진격 앞으로. 네, 진격하는 이상로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또 시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자, 저희는 또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